자, 이어서 세 번째 시간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은 실과 시간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절차적 사고입니다. 이런 절차적 사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의 절차로 쪼갠 후 그 절차들을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이런 절차적 사고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세 가지 구조는요. 우선 순차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구조가 있습니다. 순차는 말 그대로 A 명령을 하고 그 다음 B 명령으로 간 다음 그 다음 C 명령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 구조는요. 순차 구조랑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이 하나의 루틴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도 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에서 B에서 C로 가는 거를 100번 반복할 수도 있겠죠. 선택 구조는 바로 이겁니다. 두 갈래길에서 선택을 해서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C로 가느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B의 명령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 A가 0이거나 0보다 작을 경우는 C를 선택한다. 이런 것도 이제 선택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알고리즘은 이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배울 반복문은 언제 쓰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령을 실행한다고 합시다. 자, 박스가 100개가 있고요. 어떤 자동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이 박스까지 가서 그 박스를 적재한 다음에 다시 와서 뒤에 있는 창고에다가 넣는 과정을 명령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명령 로봇은 예를 들어서 거리가 10m면 10m 전진. 두 번째 박스 탑재. 그다음 세 번째 10m 후진 박스를 창고에 적재. 박스를 창고에 적재로 할 수가 있겠죠. 이 명령을 100번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반복 구조가 없더라면 순차 구조가 되겠죠. 이 과정을 100번 반복해야 돼서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해서 100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복 구조가 있다면 이거를 100번 반복이라고 해주면요. 일일이 하나하나 명령어를 100번 입력하지 않아도 이 로봇은 자동으로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의 아주 위대한 점이죠. 로블록스에서도 반복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엔트리를 사용한 친구들은 반복 구조에 대해서 익숙할 텐데요. 로블록스에서 사용하는 반복문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이어문과요. 그 다음에 for가 있습니다. 자, 와이어문과 for문은 둘이 비슷한데요. for문은 쉽게 말하면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를 반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이 1이고 끝이 100이면요. 1부터 100까지 예를 들어서 간격을 1식으로 해준다면요. 100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문은요. 시작과 끝은 있지 않고요. 한 기준만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고요. 이 기준을 만족하는 상태에서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반복 같은 경우는요, 포문은 힘들지만 와이어문은요, 기준을 참이면 이 아래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계속 실행됩니다. 즉, 포문과 와이어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와이어는 어떤 기준만 충족시키면 명령을 무한반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차이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는요, 와이어 넣고요, 여기다가 조건을 넣고요, 그 다음에 do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와이어 조건 do를 넣어주고요, 여기 이제 끝에는 항상 and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명령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를 카운트하는 명령을 만들어 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count라는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count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이 count라는 변수 안에 데이터는요, 1이 들어갔다가 2가 들어갔다가 3이 들어갔다가 4가 들어갔다가 5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0까지 가겠죠. 우리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반복하려면 10번 타이핑을 쳐야 되는데 와이어문만 있으면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와이어문에서요, 카운트에는 우선 0을 집어넣고요. 자, 카운트에는 0을 집어넣고요. 조건입니다. 카운트가 10까지 세니까 11보다 작을 때까지로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가 11보다 작다는 거는요, 0부터 시작해서요, 10까지 간다는 얘기죠.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왜냐면 조건이 11보다 작기 때문에 0부터 10까지는 계속 이 구간에서는 반복을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카운트가 10 이하일 때,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항상 뭐를 넣는다고 했었죠? do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wire do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명령어를 넣어야 되는데요. 명령어를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우선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표시를 해야 되겠죠. 프린트 하고요, 카운트를 해줍니다. 지금 현재 카운트에는 0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 편합니다. 카운트에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낼게요. 카운트에 지금 현재 여기 초기 처음 값이 0이기 때문에 0이 출력되겠죠. 그리고요, 이 상태로 명령을 나오면요, 끝내면요, 카운트가 현재 0이기 때문에 계속 0, 0, 0, 0, 0 무한히 반복됩니다. 왜 무한 반복되냐면요,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현재 충족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한 반복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카운트 값의 변화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는요, 카운트 더하기 1을 해줍니다. 그러면 카운트가 0에서 먼저 프린트 카운트에서 1이 출력되고요. 자, 여기 출력 화면입니다. 이거는 화면에 1이 출력되겠죠. 0이 출력되겠죠. 0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 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명령에서 이쪽 명령으로 내려가서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 즉 카운트라는 변수에 원래 값, 카운트의 원래 변수에 있던 0에다가 1을 더한 값인 1을 집어넣습니다. 즉 카운트라는 변수에 0 더하기 1은 1을 집어넣어서 카운트 값은 1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현재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다시 아래로 가겠죠. 자, 프린트 카운트에서 1을 출력하고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 즉 1을 더하기 1은 2, 카운트라는 변수에 이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갔더니 조건을 봅니다.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나? 현재 카운트 값이 2이기 때문에 만족시키죠. 그러면 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프린트 카운트, 그래서 2를 출력해 주고요. 또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 그래서 카운트는 3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을 해서요. 자, 10까지 갔다고 칩시다. 9까지 갔다고 할게요. 9. 자, 9 갔습니다. 9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만족하죠. 그래서 프린트 카운트에서요. 9 출력해주고요.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에서 카운트는 10으로 바뀝니다. 자, 갑니다. 다시 Y어문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카운트는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프린트 카운트에서 10을 출력해주고요.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 해서 1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11이 됐습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같지 않죠. 이미 11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AND 아래의 명령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11일 될 때 여기 11을 출력하지 않고요. 10까지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직접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에서요. 자, 룹 스크립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우선 카운트라는 변수를 설정해야 되겠죠. local count는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반복문 바로 뭐였죠? while죠.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실행해라. 그러면 엔터를 치는 순간 AND라고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에 여기다가 이제 값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프린트 먼저 카운트를 해주죠. 현재 그러면 카운트가 0이기 때문에 0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 그래서 카운트 값을 1씩 증가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처음과 끝을 찍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를 눌러주고요. 자, 단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했더니 카운트에 현재 0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 실행을 했습니다. 프린트 카운트 했고요. 그래서 0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 실행합니다. 다시 반복문으로 해서 보시면요. 다시 세 번째 줄로 올라갔죠.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나? 현재 카운트에 1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고 바로 4번 아래 명령으로 가겠네요. 프린트 카운트 해서 현재 1이 출력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단위 실행하면 카운트가 2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로 바뀌었죠. 1에서 1을 더 추가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누르면요. 2, 3, 4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5, 6, 7, 8, 9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단위 실행을 해볼게요. 프린트 카운트에서 9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나를 만족하나요? 지금 현재 카운트가 10이니까 이 조건 만족하죠. 그래서 프린트 카운트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단위 실행을 했더니 여기 이렇게 10이 출력이 됐네요. 그리고 한 번 더 실행했더니 드디어 카운트가 11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갔죠. 카운트가 10보다 작나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카운트가 11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살표를 잘 보세요. AND 끝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명령이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카운트가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와이어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죠. 포문에서는 와이어문에서는 미리 쭉 보시면요. 이 와이어 하기 전에 먼저 count라는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local count는 0이라고 먼저 count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와이어문으로 갔는데요. 포문은 미리 위에다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또 시작값과 끝값을 자기가 정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for 한 다음에요. 변수의 초기값을 넣어줍니다. 변수는 예를 들어서 초기값 0으로 하고요. 여기는 시작값을 넣으면 되겠죠. 시작값. 변수는 0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10까지 간다. 이거는 종료값이죠. 시작값과 종료값. 최종값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0부터 10까지 가는데 몇씩 띄어서 갈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죠. 와이어에서는요. 이렇게 몇씩 뛰는지를 알기 위해서 count는 count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요. 포문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숫자 1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자 다시 먼저 변수를 만들어주고 변수의 시작값 만들어주고요. 종료값 만들어주고요. 증감값이라고 하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증감값을 정해준 다음에요. 두를 해주면 됩니다. 두. 와이어랑 똑같죠. 와이어에서도 여기 두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넣어줄 명령어들을 넣으면 됩니다. 자, 변수는 0부터 10. 자, 우리는 여기서 변수를 뭐로 한번 해볼까요? 카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운트는 0부터 10까지. 근데 증가값은 1씩 증가한다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시작값과 종료값이 나왔고 증가값이 1씩 된다는 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count라는 변수가요. 초기값은 0인데요. 표로 그려보면요. 이게 여기 초기값이죠. 자, 어디까지 갔냐면요. 10까지 갑니다. 근데 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count는 0, 1, 2, 3 이렇게 증가하고 9, 10까지 갑니다. 자, 이럴 때 count가 0일 때 화면상에서 0이라고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만 해주면 되나요? 그렇죠. print count라고만 써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6줄이죠. 자, 이 6줄이 있는데요. 포문을 이용했을 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이거를 다 주석 처리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count라는 변수를 와이어에서는 먼저 지정했는데 자, 포문에서는 지정을 여기서 바로 포문 안에서 변수의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count는 0부터 시작해서요. 10까지. 그 다음에 1씩 증가합니다. 이라고 쓰고요. print count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찍어주고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눌러주고요. 단위 실행하면 현재 카운트가 0이고요. 자, 그 다음엔 프린트 카운트에서 0이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단위 실행하면요. 카운트가 1이 되고요. 실행하면 1이 출력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계속 실행을 해볼게요. 2가 되고 2 출력하고 3이 되고 3 출력하고 아래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점점 카운트 숫자가 1씩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9까지 됐고요. 10까지 출력이 됐습니다. 더 이상 하면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 10까지 출력되고 11이 되면은 바로 여기서 11이 되지도 않죠. 10까지를 끝 조건, 종료값을 10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종료값이 10이 되는 순간 이 반복문은 탈출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0부터 10까지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이어문과 포문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자, 포문이 와이어문보다 좀 더 간단하죠. 그 와이어로 했을 때는 자, 대략 5줄인데 포문은 3줄이면 반복문이 완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한번 게임상에서 이 반복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상 유지하고요. 루프 스크립트는 우선 삭제를 해주고요. 자, 나의 첫 게임에서 한번 등불의 밝기가 점점 밝아지는 명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선 모델에서 파트를 누른 다음에 구형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이 멀리 떨어져 있죠? 자, 위치를 변경할게요. 시작점 근처로 가서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이 정도 살짝 떠 있고요. 구 앵커 해줘야지 땅이 떨어지지 않겠죠. 자, 재질은 유리로 하고요. 색은 흰색을 했는데 네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램프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램프에 필요한 거는 바로 라이트죠. 자, 스팟 라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팟 라이트는요, 이렇게 원뿔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스팟 라이트 대신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스팟 라이트로 하면은 이쪽을 비춰주게 되죠. 스팟 라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요, 포인트 라이트 한번 볼게요. 포인트 라이트는 이렇게 구형으로 사방으로 퍼집니다. 스팟 라이트는 확성기처럼요, 이 점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원뿔 모형으로 퍼지는 게 이제 스팟 라이트입니다. 자, 우리는 포인트 라이트로 해볼까요? 스팟 라이트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스팟 라이트를 지워보고 포인트 라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팟 라이트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60까지 갈 수가 있네요. 0부터 시작해서 60까지가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자, 포인트 라이트의 색깔은 이제 흰색으로 했고요. 자, 낮이기 때문에 불빛이 어느 정도 밝게 빛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라이트닝이 있습니다. 탐색기에 보시면 라이트닝이 있는데요. 라이트닝을 선택한 상태에서 쭉 내려가면요, 타임 오브 데이가 있습니다. 지금 2시 30분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2시 30분을 22시 30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컴컴한 밤이 됐죠? 자, 그러면 이 라이트를 터치를 하면 점점 밝아지는 한번 스크립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프를 눌러주시고요. 스크립트 만들어주고요. 자, 터치 뭐라고 할까요? 터치 램프라고 할까요? 터치 램프 스크립트, 터치하면 켜지는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령어는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요. 이 명령어들은 다 GitHub에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GitHub 들어가서 한번 하기 전에 GitHub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로 들어가시면
바로 터치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터치 램프 스크립트.유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거 로우 눌러주시고, 자, 이거를 다 복사를 해서 컨트롤 A로 전체 선택 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스크립트, 지금 이 스크립트를 말하는 거죠. 스크립트의 부모를 램프라고 지정합니다. 지금 램프가 있죠. 탐색기에는 대문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램프를 가리키는 하나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이제 소문자 램프로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즈는 게임의 겟 서비스 플레이어즈 해서요. 게임을 시작하면 여기 플레이어즈에 우리 캐릭터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캐릭터 중에 하나인 본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들어가면은 이 플레이어즈 안에 플레이어즈라는 변수 안에 나와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turn on right인데요. 불을 켜는 건데요. 폼은 시작하면요. right라는 변수를 만들고 0부터 시작해서요. 아까 한번 right를 한번 볼게요. 자, 램프. 자, 이거죠. 포인트 라이트 보시면요. 라이트는 0부터 시작했는데 레인지가 범위가 0부터 60까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요. 0부터 폼은 기억나시죠? 초기 처음 값, 초기 값, 종료 값 하고 1씩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 하고요. 램프, 이 램프 이걸 말하는 거죠. 램프 점 포인트 라이트. 램프 점 포인트 라이트 점 즉 램프의 하위 개념인 포인트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의 하위 개념인 속성의 이게 레인지가 있죠. 레인지는 라이트로 정한다. 즉 현재 라이트가 0이니까 레인지가 0이 되겠죠. 그리고 0.2초를 기다린 다음에 다시 반복문이니까 위로 올라가죠. 6번 줄로. 그러면 라이트가 이제 0에서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라는 변수 안에는 0이 아닌 1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램프.pointLight.range 값이 0이 아니라 이제 1이 되겠죠. 1로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0.2초 기다리고 다시 올라가서 라이트가 2가 되고 램프.pointLange도 라이트 변수 안에 들어있는 2라는 값이 들어가서 이 레인지가 2가 되겠죠. 여기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 아래에 있는 함수는요. 파트 터치드라고 해서요. 이 램프에 닿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램프에 닿으면요. 아더 파츠라고 해서요. 닿는 부위가 아마 머리겠죠. 점프해서 그 머리 부분에 아더 파츠 머리 부분의 부모가 바로 나 자신이죠. 그 나 자신인데요. get player from character. 그래서 다른 파트 그 구의 램프에 닿는 파트의 부모로부터 플레이어를 찾는 것입니다. game.players 안에는 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명의 플레이어 중에서 이 구에 닿은 머리 아더 파츠의 부모를 찾아서 우리는 그거를 플레이어라고 정해줍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라면 turn on right라는 함수를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실수네요. turn on right라는 함수를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램프가 터치되면 연결합니다. 바로 파트 터치드가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너무 높습니다. 자, 구의 위치가 너무 높아서요. 구를 살짝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해서 닿을 정도로. 자, 밝아지는 걸 보겠습니다. 불빛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주변이 점점 환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셨죠?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어떤 대상의 속성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는데요. 아까 다시 보니까 코딩을 좀 더 간략히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코딩의 숫자를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요. 자, turn right라는 함수는 그 램프의 밝기를 점차 조절하는 거고요. 이 함수는 언제 실행되느냐? 램프가 터치됐을 때 turn right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할 때는 이 코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itHub에는 이 코드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로 해도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지금 이제 터치를 2번 해서요. 한번 명령이 2번 중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PC 밝기가 점점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환해졌죠? 점점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와이어문을 이용해서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이어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점점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순차, 반복, 마지막은 선택이 있죠. 그래서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